마법의 왕국 그랑가이에서 전설적인데 아크메이지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인류를 잔혹한 이 세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서 그의 비할데 없는 마법 숙련도와 리더십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온 땅에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존경과 감탄 그리고 영원한 감사를 얻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열린 성대한 축하 행사에서 왕은 갑자기 충격적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구한 바로 그 영웅이 추방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업적을 인정했지만 아크메이지의 압도적인 힘이 너무나도 두려워 곁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회복되었으니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그가 마신 와인에는 봉인제가 몰래 섞여 있었고 그가 직접 뽑은 4명의 정령 부하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반역이라는 거짓 혐의를 근거로요. 죽기 직전 그는 비밀스러운 환생 마법을 시전했고 3000년 후 현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가 일어서자 자신이 한 고등학생의 몸에서 깨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시오바나 아스마라는 이름에 그 남자와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고 놀랍게도 아스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희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지만 아스마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환생 마법이 효과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건강하니까요. 게다가 그는 의료진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의 마음속 첫 번째 생각은 이 세계의 문명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직원들은 그에게 말해주기를 주저하고 그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정신지배를 사용합니다. 그녀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죠. 아스마는 멀리서 가방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묻습니다. 그의 영향 아래 있는 간호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왜 그 여자가 그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말해주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스마는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떠납니다. 역에 도착해서 가방 속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는 그것을 금속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스마는 스마트폰의 감정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접근할 수 있는 마법 장치입니다. 그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에 그가 찾고 있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차에 탔고 몇 번의 분석 끝에 그는 도서관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말이죠. 아스마는 또한 그 마법 장치로 누구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정보든 즉시 찾아보거나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법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과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편리해 보이지만 아스마는 그것이 단지 싸구려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심지어 희생했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몸의 이전 주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전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테이블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고 그가 집어들어 읽으려 하자 그는 그 애가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에게도 말이죠. 아스마는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상황이 얼마나 더 나쁜지 깨닫습니다. 그 애가 항상 쓰레기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단체 채팅방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구에 마법훈련 고등학교. 그 애가 다음날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스마는 학교에 나타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마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힙니다.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말이죠. 아스마가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빨간 머리의 타누지 키리오와 그의 패거리가 나타납니다. 키리오를 보는 순간 아스마는 그가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3000년 전에 키리오는 아스마에게 다가가 아카데미에 오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키리오가 아스마에게 마법 때문에 죽을 뻔하고 기억까지 잃었냐며 놀립니다. 키리오는 아스마를 보며 광적으로 웃고 그를 나고자라고 부릅니다. 키리오의 부하들은 아스마를 가지고 놀자고 제안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아스마는 키리오가 다른 아스마를 쓰레기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스마를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몸이 얼마나 많은 만화를 가졌는지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마법을 활성화하고 두려움 없이 키리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관중들은 아스마가 키리오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키리오의 부하들은 분노하며 아스마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몸속 만화가 자신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공격자들을 쉽게 피하고 제압합니다. 간단한 전투 기술로요. 그는 이어서 만화 출력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마법 파동을 발산하여 그들을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키리오는 현재 아스마에게 겪는 굴욕에 화가 나서 분노하며 지옥불 대포를 발사합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학교 내에서는 금지된 강력한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아스마에게 소리칩니다. 공격을 피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아스마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법을 소멸시키는 입자 장막을 활성화합니다. 아스마의 마법이 불대포를 부서뜨립니다. 아스마는 자신의 고유 마법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키리오는 자신의 불꽃이 아스마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지자 경악합니다. 보고 있던 학생들조차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진지하게 임하기로 하고 키리오에게 돌진합니다. 그 남자는 얼어붙습니다. 아스마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싸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리오는 자신과 부하들을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마는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격분한 키리오는 강력한 마법을 발산하여 자신의 몸을 불꽃으로 뒤덮습니다. 아스마는 고대 시대의 마법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이 불꽃에 휩싸이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달려들지만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스마가 중간에서 그에게 복부 강타를 날립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 고통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고통스러운 손가락 튕기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그를 날려버리고 모든 것이 진정되었을 때 키리오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동시에 경악하고 공포에 질립니다. 반면에 아스마는 그의 신체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재된 만화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할 체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아스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후손을 용서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배신했던 이들의 그는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장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녀 시노미야 릴리는 그것이 장치라고 밝힙니다. 현대 마법을 고속으로 발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스마트 로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스마는 그때 현대 마법이 기본적으로 과학과 마법의 혼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년 전의 주문들은 이제 고대 마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은 멸종했습니다. 과학의 발달 때문에
현대 마법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대 마법은 기본적으로 이론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스마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갑자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실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현대 마법과 고대 마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마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를 흥분시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마치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오늘 수업이 끝났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월별 적성 테스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예정된 그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운동장에 도착하고 그들의 선생님에게 환영받습니다. 조지 토도 그는 그들에게 오늘의 테스트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법사로서 그들의 속성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시험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아스마는 아직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는 릴리에게 속성 색깔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릴리는 화염 마법사는 빨간색이고 물 마법사는 파란색, 어둠 마법사는 검은색이라고 밝힙니다. 아무래도 만화는 신체의 만화 회로를 통해 주문을 시전하기 위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회로는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원소만 고수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문화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는 혐오스러운 얼굴로 아스마를 무대로 부릅니다. 그는 그에게 어떤 원소를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자신감 있는 얼굴로 아스마는 조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떤 원소도 선택하는데 관심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무속성으로 지내는 것에 괜찮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아스마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아주 분명히 합니다. 단 하나의 원소만 선택할 의도가 없다고요. 조지는 아스마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믿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다른 학생들은 놀랍니다. 아스마가 무속성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고의적으로 불리한 원소를 선택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스마가 무속성이라고 불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현대시대의 무색 마법사를 부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는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향된 성장 경로를 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무색으로 남는 것이 만화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으로 조지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마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왜 아카데미에 등록되어 있느냐고요. 조지는 평소처럼 아스마를 때려 눕히겠다고 위협합니다. 아스마는 조지가 그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항상 예전 아스마를 괴롭히던 조지는 아스마에게 무색 마법사에게는 잠재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무속성 마법사가 가장 강하다고 말하며 반대합니다. 조지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자 아스마는 모의 전투로 그 이론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스마는 무속성 마법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조지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생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는 아스마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학생들에게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그날의 적성 검사에 제한 없는 모의 전투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릴리는 경악합니다. 조지가 결투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요. 조지는 전체 교수진 중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조지는 아스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싸움 중 아스마는 조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요. 대신 경기가 시작되고 조지는 2개의 스마트로드를 풀어놓습니다. 자신이 아카데미에서 유일하게 여러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현대 마법인 브레이스밤과 썬더, 렌스 2가지 공격을 결합합니다. 모두는 아스마가 끝장났다고 믿습니다. 공격들이 그에게 직접 향하자.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놀라움은 그가 방어 마법으로 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조지는 경악하며 지켜봅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지가 아스마에게 또 한 번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힘들이지 않고 막아낸다. 이 광경은 조지는 물론 지켜보던 학생들까지 충격에 빠뜨린다. 조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계속 퍼붓는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조지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아스마에게 소리친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이다. 아스마는 자신감 있게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의 스마트로드를 부숴버린다. 이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 그에게 고통스러운 공격을 퍼붓는다. 아스마는 조지에게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모두에게 고백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말이다. 아스마가 협박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조지는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는 항상 못 본 척했다고 밝힌다. 키리오와 그의 패거리들이 아스마를 괴롭힐 때 말이다. 아스마가 그에게 털어놓았을 때조차 그는 여전히 그 때문에 아스마를 때렸다.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하고 실망한다. 그리고 서둘러 교장 선생님을 모시러 달려간다. 조지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그리고 아스마는 그를 내려다본다. 무색 마법사에게 진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조지와의 싸움 때문에 아스마는 수업에서 무서운 존재가 된다.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아스마는 릴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위해 돌아선다. 소녀를 놀라게 하며 아스마는 릴리에게 이전에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릴리의 얼굴은 극심한 홍조로 붉어진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릴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리고 자신과 데이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온 세상이 충격에 빠진다. 얼굴이 완전히 붉어진 채로 그녀는 갑자기 그와 데이트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된다. 아스마가 다른 의미로 말했음을 깨달았을 때 말이다. 그는 단지 그녀가 학교를 구경시켜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알아야 할 중요한 장소들을 말이다. 그에게 구경을 시켜준 후 아스마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녀는 기대했던 것이 바보 같다고 느낀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 아스마가 무슨 문제냐고 물을 때까지 말이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재빨리 답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아스마를 학교에서 가장 좋은 건물로 데려간다. 바로 마법 분석실이었다. 릴리는 학생들도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에게 알려준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이제 투어를 끝내도 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도움에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릴리는 이 모든 것에 깜짝 놀란다. 그 남자가 정말 아스마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아스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날이 시작된 이후로 아스마는 자신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전날 막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기억이 조금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스마가 감탄한다. 릴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점에 이것이 해결되자 릴리는 떠나고 아스마는 분석실에 남는다. 아스마는 컴퓨터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고대 마법과 현대 마법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스마는 이 컴퓨터로 확신한다. 새롭고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마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스마는 그것을 빨리 쓰고 싶어 미소를 짓는다. 다음날 갑자기 한 남자가 그의 옆에 나타난다. 그에게 아스마냐고 묻는다. 이것은 아스마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남자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신을 카라쿠라 이즈야라고 소개하고 에스포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아스마는 에스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이즈야는 그것이 강한 사인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기본적으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즈야는 그들 중 한 명이다. 이즈야는 아스마에게 그가 키류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키류 또한 그 그룹의 멤버이다. 이즈야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무색 마법사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지아는 아스마가 키류를 때려 눕힌 것에 화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가 하는 행동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지아는 아스마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스마에게 손을 내민다. 아스마는 잠시 망설인 후 그와 악수하고 제안을 받아들인다. 서로 악수하는 과정에서 아스마는 이지아가 자신에게 일종의 약한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추적 마법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에 화를 내기보다 그는 이지아가 현대 마법을 자연스럽게 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한다. 스마트 로드 없이. 게다가 그는 이지아가 자신의 옛 동료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바람의 마법사. 그들이 악수를 마친 후 이지아는 몸을 돌려 떠난다. 아스마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이지아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스마는 예약하기 위해 교무실로 향합니다. 분석실을 위해요. 그리고 그는 1시간을 받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날 강의 중에 아스마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법 분석실에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그는 곧장 그 방으로 향합니다. 아스마는 고대 마법에 집중합니다. 바로 그랜드 패널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사용했던 고대 마법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대기 중에 마나를 취해 몸 안의 마나 프레임에 응축시키는 과정입니다. 마법사가 발동하고 싶은 마법이 결정되면 마나는 마나 프레임에서 실행 프레임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마법진은 마침내 불안정한 과정을 고정된 패턴으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마법진의 정밀함과 아름다움은 마법사의 기술에 비례합니다. 마나는 시전자가 설계한 마법진을 통해 흐르고 그곳에서 방출될 때 마법이 발동합니다. 고대 마법은 반면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법적 재능 없이는 몸 안에서 마나를 정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마나 프레임과 실행 프레임이 한 기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나 회로라고 불리는 것이죠. 스마트로드의 발명 덕분입니다. 스마트로드는 마나를 신체의 마나 회로에 자동으로 주입하고 인공적으로 마법진을 생성하여 주문을 발동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더 일반화된 과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선천적인 개인적 차이 없이 마법을 발동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매뉴얼화로 인해 마법의 위력은 고대 마법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스마트 로드 없이는 마법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스마는 하이브리드 마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혼합한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는 현대 마법을 최고 수준으로 숙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모든 속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의 가상 하이브리드 마법의 기본 이론을 위한 것입니다. 아스마는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마치자마자 그는 음료수를 마시고 계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그는 마법 공간에 던져져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현대 마법을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레이더망을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지아입니다. 아스마는 그 녀석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을 때 말이죠. 이지아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니 말입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선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줄 계획입니다. 이지아가 그를 하늘로 순간 이동시켰을 리 없으므로 말입니다. 아스마는 그것이 인식을 조작하는 마법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지아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자유낙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인공 마수무리가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어쩔 수 없이 방어 마법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비에만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즈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아스마는 자신의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낙하를 멈추기 위해 감속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자신이 마법질의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그는 이즈야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활성화하는 마법에 항상 반응할 마법 공간에 말이죠. 아스마는 지뢰를 파괴해야 한다는 빠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들이 폭발하여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요. 아스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갑자기 빈 공간에서 부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말이죠. 대기가 없어 숨쉬기 힘든 곳에서요. 그는 여전히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폭발이 공간을 뒤흔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스마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스마는 곧 자신이 질식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죠. 게다가 마법 공간은 그 구조가 복잡합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요. 이즈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이즈야가 어딘가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전체 공간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즈야는 분명히 근처에 있으며 엿보기 구멍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탈출구가 엿보기 구멍을 찾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100% 집중 모드에 맡깁니다. 이즈야는 이것을 보고 아스마가 드디어 포기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공간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마 덕분입니다. 그의 모든 집중된 만화를 실행 프레임에 집중시키고 한꺼번에 해방시킵니다. 이즈야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아스마는 주저하지 않고 거대한 마법진을 계속 확장합니다. 그는 공간 내의 변칙을 노출시키고 이즈야의 관측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몇 순간을 보낸 후 그는 마침내 이즈야를 찾아내고 지체 없이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는 이즈야의 마법을 부수고 다시 마법의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이즈야가 인식 변형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스마는 이즈야가 앉아있는 곳을 찾아 방을 나갑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다가가 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묻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즈야는 신나서 벌떡 일어나며 아스마가 자신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아스마가 환영 마법을 꿰뚫고 부유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이야기하며 주문 없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즈야는 아스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계속해서 춤을 추며 아스마의 기술을 세계 최고의 예술에 비유합니다. 그는 아스마가 놀랍다고 말하고 그의 마법 회로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이즈야의 얼굴이 변하고 그는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요. 아스마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즈야가 다시 자신보다 한 발 앞서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또 다른 마법에 빠졌다는 것을요. 이즈야는 이어서 자신의 마법 주문을 발동합니다. 운석낙하와 함께 아래에서 여러 건설 자재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아스마에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꿰뚫으려는 시도입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물질들이 그에게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뾰족한 것들이 그에게 떨어지기 직전 그는 방어막을 만들어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즈야는 그를 비웃으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아스마에게 계속해서 여러 자재들을 던져대고 그를 계속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즈야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깨닫습니다. 아스마가 채 알기도 전에 그는 건설 자재들의 한가운데에 놓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자재들은 그를 끝장내기 위해 겨냥된 것입니다. 아스마는 계속 버티지만
이즈야는 그를 비웃습니다. 그에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스마의 위치로 비행기를 끌어당겨서 말이죠. 이즈야는 공중에서 오라를 수집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세상에 있다고 이즈야에게 말하면서 이즈야는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최신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아스마는 손을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주변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한편 이즈야는 그를 바늘로 찌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가 바늘을 아스마에게 던지는 순간 그는 비행기를 보호하던 마법을 취소합니다. 이것은 이즈야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고 그의 주된 공격은 바늘이었습니다. 아스마는 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늘을 꽤 쉽게 잡아냈습니다. 아스마는 그를 비웃습니다. 이미 그의 계략을 꿰뚫어 보았다고 말하면서요. 아스마는 바람을 조종하여 잔해를 떨어뜨리는 마법이 미끼에 불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즈야는 기둥과 금속판 같은 실제 물건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환상적인 비행기를 내보냈습니다. 아스마가 정신이 팔린 동안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 후 마법 바늘을 발사했습니다. 의식 교란 마법이 주입된 것이었죠. 그것이 이즈야의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아스마는 미소 짓습니다. 이즈야의 소위 유성 낙하조차 허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이즈야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하는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대항하여 이즈야는 그 가능성에 반박합니다. 아스마가 자신의 마법을 꿰뚫어 볼 리 없다고 말하면서요. 살아있는 어떤 마법사도 그가 마법을 발동할 때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즈야는 이것이 오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3000년 전의 전설적인 아크 마법사라면 말이죠. 바로 그때 아스마는 그에게 그의 마법이 훌륭했기 때문에 미묘함으로 전투를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즈야에게 그가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자신의 앞에서 너무 많은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법을 분석할 기회를 주었다고요. 아스마는 이즈야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마법진을 펼칩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고통의 진동을 보냅니다. 마법 효과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즈야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스마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의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즈야가 정신을 잃은 동안 그는 3000년 전 자신의 조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스마와 꽤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마를 예술 작품으로 여깁니다. 아스마와 친했지만 이즈야는 나머지 팀원들과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키리오는 이즈야가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은 이즈야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술을 감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즈야는 그런 사람들과 엮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아스마 사이가 아주 좋아질 무렵 그는 갑자기 팀원 중 한 명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스마가 반역자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즈야는 이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스마가 그들을 배신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의 팀원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왕에게는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즈야는 아스마를 예술 작품으로 여기기에 이 소식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아스마가 왜 왕국을 배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즈야는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즈야는 그 사건들을 직접 겪지 않았기에 방금 목격한 것이 끔찍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즈야가 정신을 차리려 할 때 아스마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마실 물을 건네며 그는 그것이 설탕이든 전해질 음료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이즈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수분을 보충하라고 권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즈야는 충격을 받고 아스마에게 왜 자신을 돕는지 묻습니다. 아스마는 이즈야가 자신의 마법을 정면으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법 회로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영구적인 해도 입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이주야는 아스마의 손에 든 수건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어있는 동안 아스마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스마는 이주야에게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재능 있는 마법사를 잃고 싶지 않아서라고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주야는 아스마에게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S4의 모든 사람이 키리오 같지는 않다고 알려줍니다. 이주야는 키리오의 마법 능력이 비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주야는 이어서 아스마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밝힙니다. 키리오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말입니다. 이주야는 이어서 키리오를 대신하여 사과하기 위해 아스마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일 때문에.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주야에게 그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주야에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기습했던 일은 그냥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그들이 거래를 하기를 원한다. 이자야는 그에게 거래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아스마는 이자야에게 S4를 그만두고 자신과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아카데미에 새로운 파벌을 만들기 위해 아스마는 그를 영입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게 3000년 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스마는 자신이 동맹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냈다. 이 현 시대에 무엇이든 성취하려면 아스마는 이자야에게 그를 믿고 있다고 알린다. 자신이 목표하는 미래를 향해 자신과 함께 나아가도록. 이자야는 그 제안에 완전히 감동하고 영광스러워한다. 그는 지체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아스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신이 그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스마는 이자야의 행동에 놀란다. 그가 3000년 전의 이자야를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아스마는 간호사에게 그녀가 보인다고 알린다. 문 뒤에서 엿보고 있는 그 여인은 재빨리 밖으로 나온다. 그러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이자야와의 대화가 끝났으니 아스마는 떠나기 전에 나갈 준비를 한다. 그는 간호사에게 이자야의 마법 회로를 분석한 차트를 건넨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이것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차트를 응시하는 순간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한다. 그녀는 그 차트가 얼마나 엄청나게 상세한지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연구소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 학생으로. 아스마는 뒤돌아본다.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거절한다. 이미 아카데미가 좋다고 말하며 떠난 후 아스마는 마법 분석실로 향한다. 그가 잠시 다른 길로 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컴퓨터가 그가 제안한 모든 것을 분석한 후 컴퓨터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이론이 발표에 적합하다는. 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마법 체계로. 아스마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마법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고대와 현대의 방식을 혼합한. 아스마는 다음에 할 일이 각 마법 공식을 특정 용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을 알아낸다. 이후에 그는 그것들을 마법 회로에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한 원소와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한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스마는 마법 분석실이 차라리 낫겠다고 깨닫는다. 그의 두 번째 집이 된다. 아스마는 그가 배운 모든 고대 마법을 능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혁명적인 마법을 창조할 것이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아스마를 지명하기로 한다. 그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성적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다.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라고. 선생님은 아수마에게 가스라이팅에서 나서게 한다. 아수마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감 있게 걸어나간다.
정리벽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수마는 분필을 집어들고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방정식을 풀기 시작한다. 선생님과 심지어 학생들까지 놀라게 하며 아수마는 심지어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분명히 그것은 스마트로드 발명으로 이어진 바로 그 방정식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을 듣자 그는 완전히 압도된다. 그는 아수마가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멍하니 서 있다. 아수마가 방금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였던 것을.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릴리는 그 멋지고 침착한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점심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릴리에게 다가와 아수마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릴리는 결국 아수마에게 말하기로 동의한다. 릴리는 아수마에게 방과 후에 시간이 되는지 묻는다. 나머지 반 친구들과 함께 아비스의 카페에 갈 수 있도록. 아수마는 처음에 그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릴리가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마음을 바꾼다. 그가 이 말을 하자 반 전체가 기쁨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이 그들의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인정한다. 한편 이상한 소녀가 아수마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아수마의 멋진 얼굴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잠시 후 아수마와 그의 반 친구들은 카페에 도착한다. 하지만 아수마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릴리는 곧 그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지쳐 그들에게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라고 소리친다. 아수마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깔끔한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와 같은. 그가 질문을 놓칠 뻔했을 때조차도 학생은 그에게 재빨리 상기시킨다. 아수마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릴리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릴리를 거의 기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들고 있던 컵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다. 너무 세게 쥐어 컵 안의 내용물을 모두 쏟아버린다. 아수마는 여전히 그녀를 위로하며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쏟아진 음료 때문에. 릴리는 아수마에게 학생들이 그를 궁금해한다고 말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엘리트 과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는 니트족의 진정한 의미는 교육에 있지 않다. 고용이나 훈련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아스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사실 그들은 아스마가 깔끔하고 능숙하고 영리하며 놀라운 것과 같다고 믿는다.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릴리는 아스마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해 정말로 태연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그들은 아스마와 연락처를 교환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흥분을 선사한다. 한편 누군가 아스마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실시간 위치를 보스에게 보내고 있다. 아스마는 곧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아챈다. 그리고 릴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엘리트 학생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아스마는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차 한 대가 그들 앞에 설 때까지 침묵을 지킨다. 학생들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통로를 만든다. 차 문이 열리자 아스마의 반 친구들은 당황한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가 S4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아스마에게 다가가 자신을 후카다 시온이라고 소개한다. 학원 동아리 연합의 회장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스마는 시온이 3000년 전의 그 시온과 동일 인물임을 알아본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그가 이즈야를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집단은 계속해서 신세를 질 수 없으므로 그는 아스마에게 마법 결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아스마는 몸을 돌려 릴리에게 마법 결투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릴리는 아스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마법 결투가 무엇인지 속삭여 알려준다. 아스마가 대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자 시온은 무서운 전투 오라를 발산하여 아스마를 위협한다. 아스마는 그 오라를 분석하고 그것이 투기임을 깨닫는다. 자신과 나머지 반 친구들을 겨냥한 투기였다. 아스마는 시온이 기꺼이 인지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결투를 받아들이게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것 또한 아스마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므로 그는 결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가 결투에 동의하는 순간 시온은 검을 칼집에 넣는다. 그리고 그는 아스마에게 다음날 아침에 결투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학원의 중앙 경기장에서 아스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서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는 시온에게 자신이 왜 그보다 훨씬 나은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중에 아스마는 자각몽을 꾸게 된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과 숨겨진 생각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된다. 아스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을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는 자신이 환생했을 때를 기억한다. 사용되지 않은 적은 양의 만화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그의 몸의 마법 회로 안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원래 주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또한 과거 아스마의 잔재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것을 하기 위해 그의 생각 속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추출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하지만 그는 이를 위한 고대 마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천재답게 그것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 아이디어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작동하게 만들 모든 것을 조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걸 하면서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그는 문자 그대로 정신 공간 안에서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확신한다. 자신이 역사상 이것을 해낼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대로 아스마는 해내고 몸의 생각을 이끌어낸다. 어린 아스마는 자신의 판박이를 보고 기겁한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하고 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아스마는 기억이 어린 아스마와 몸 사이의 동기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아스마는 자신이 방에서 자살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게 된 이유다. 이후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깨어나지 못할 예정이었다. 그는 아스마에게 방금 본 모든 것이 맞는지 묻고 아스마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자신이 현재 그의 몸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나 어린 아스마는 개의치 않는다. 그가 아니었다면 혼수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스마는 그리고 아스마에게 묻는다. 왜 3000년 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환생했는지. 아스마는 시간을 들여 설명했고 그가 설명했을 때 어린 아스마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 아스마는 또한 키리오가 어떻게 그리고 선생님이 그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스마는 이미 그들을 물리쳤고 다른 강한 적들도 쓰러뜨렸죠. 아스마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어린 아스마는 자신이 그랬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합니다. 학교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어린 아스마는 마침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해냈다고 밝힙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유성우가 가까이 지나갔고 유성들은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안에는 그의 눈길을 끈 작은 빗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이 마치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뛰어들었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싶었지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늙은 아스마는 살고 싶었지만 결국 죽었던 사람이었죠. 어린 아스마는 웃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늙은 아스마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몸을 공유하는 두 영혼이라고 말하며 둘 중 누구도 혼자서는 아스마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게 아스마는 어린 아스마에게 그들이 현재 그들의 이야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와 늙은 아스마는 악수를 나누고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늙은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그의 소원을 이루도록요. 어린 아스마는 늙은 아스마에게 도울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늙은 아스마는 어린 아스마에게 카페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릴리가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고. 모두 화이트 모카로 변해라 같은 말이죠. 이것은 늙은 아스마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스마에게 이것을 번역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린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스마에게 기꺼이 돕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몸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며요. 어린 아스마는 자신을 다시 데려와준 늙은 아스마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그는 늙은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볼 것이라고요. 아스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어린 아스마가 단지 남아있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합니다. 한편 시온의 저택에서는 그가 거대한 수정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르자이트 질화물로 알려진 또는 산에서만 채굴되는 칼쿰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후카다 가문이 대대로 소유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성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다. 그리고 시온이 명상을 마친 후 그는 검으로 금속을 산산조각 낸다. 바로 그때 이전에 아스마를 스토킹하던 이상한 소녀가 시온의 훈련장에 나타난다.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에스포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녀는 미즈하라 미유니이다. 미유니는 시온의 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감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물질을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온은 미유니에게 그녀가 보낸 영상을 이미 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즈야와 키리오가 그렇게 패배한 것에 놀란다. 시온은 자신이 에스포에 그저 형식적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즈야와 키리오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들을 아카데미 명성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위협하는 누구에게든 자비를 보일 생각이 없다. 아카데미의 명성을 미유니는 그에게 동의한다. 그에게 아스마가 니트라고 과소평가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즈야와 키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시온은 이어서 검을 빼든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달에 맹세코 아스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스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의 권위가 인간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유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녀는 시온에게 아스마의 예쁜 얼굴을 박살내라고 재촉한다. 미유니는 이어서 그에게 묻는다. 그가 싸움 중에 자신의 비밀 병기를 꺼낼 의향이 있는지. 하지만 시온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싸움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숙련도만으로도 전투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결투의 날이 찾아온다. 그리고 아스마는 이 모든 것에 흥분한다. 마법 결투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학생들 간에 공인된 전투이다. 마법 사용에 기반을 둔 분명히 그 기관의 학생들은 순위가 매겨진다. 마법 결투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평소와 같이 순위는 F부터 S까지 이어진다. 높은 순위의 학생들은 아카데미 내에서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것이 경기장 대기실에 있는 동안 그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아스마가 릴리로부터 배운 전부이다. 릴리는 아스마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학생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스마는 그녀에게 처음 듣는 일이라고 알린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그리고 그녀는 아스마가 여전히 그 모든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그녀는 그를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사실 아스마의 대기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공상에 잠기기 시작한다. 아스마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가 빠져있던 환상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스마는 그녀에게 넥타이 2개를 보여준다. 검은색과 흰색인데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리는지 묻는다. 릴리는 검은색을 고르고 아스마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한다. 아스마는 릴리에게 묻는다. 마법 분석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 만약 그가 자신의 등급을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릴리는 그렇다고 말한다. 릴리는 마법 분석실이 아스마의 관심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의 모든 걱정거리 중에서 아스마는 릴리에게 말한다. 시온이 그를 학교의 문제아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릴리는 그에게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이를 확인시켜준다. 시온과의 싸움을 상세히 다룬 기사였다. 시온은 언론에 아스마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아카데미를 파괴하고 있는 아스마는 그 기사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이것은 릴리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아스마의 대담함에 놀란다. 시온이 일본 마법 검술의 달인이고 마법 검술의 달인이며 스마트로드를 공급하는 희귀 금속 광산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의 아카데미 기부금은 수십억에 달한다. 그래서 아카데미의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릴리는 아스마에게 그가 옳다고 해도 여론은 조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정의가 시온의 편인 것처럼 보이도록. 아스마는 잠시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 그는 릴리에게 자신의 넥타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다. 릴리는 그의 아우라에 압도된다. 그리고 그녀는 넥타이가 멋지다고 확신시킨다. 이와 함께 아스마는 결투를 위해 일어선다. 릴리는 그 남자에게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궁금해한다. 그녀가 말하고 있던 것을 듣고 있었는지조차.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이즈야와 마주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암호화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교환한다. 한편 시온은 경기장에 도착했고 엘리트들은 그를 응원한다. 아스마를 박살내고 끝장내라고 말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마도 나타난다. 시온은 그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아스마는 그 제스처에 감사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온이 아스마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스마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시온이 자신을 꿰뚫어 봤다고 믿습니다. 그가 환생한 존재라는 것을요. 시온은 아스마에게 자신이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가 키리오와 이즈야를 이겼기 때문이죠. 이는 결코 요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스마에게 누구냐고 묻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인 전투 오라와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스마는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온에게 자신이 아스마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에 감탄합니다. 자신의 전투 오라로 그를 압도하려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아스마를 과소평가할 의도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시온은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맞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요.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미소 짓습니다. 시온에게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자신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심판이 막 경기를 시작하려 할 때 시온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귀한 후카다 가문의 관례이기 때문이죠. 시온은 아스마에게 만약 그가 기권서를 제출한다면 그 즉시 그를 부전패로 처리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스마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인 학생들이 헛걸음하게 되는 것은 아쉬울 것이라고요. 시온은 아스마에게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스마도 심판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해 돌아섭니다. 아스마는 시온에게 자신이 경기를 이기면 등급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심판은 시온이 현재 S등급 학생이라고 밝힙니다.
반면 아스마는 F등급이라고요. 이는 아스마가 결투에서 이기면 S등급으로 치솟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스마는 시온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기꺼이 경기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등급을 F에서 S로 올려줄 용의가 있다면요. 아스마는 시온에게 말하며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시온의 분노가 방 전체를 압도합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분수를 넘은 것이 오랜만이라고요. 아스마의 무례함 때문에요. 자신의 앞에서 시온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심지어 그가 빌거나 울어도 말이죠. 사실 그는 아스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덤벼보라고 말하며 더욱 그를 도발합니다. 시온은 화가 나서 심판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시온이 과거 자신의 부하의 환생이므로 아스마는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스마는 고대 마법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할 계획이다. 아스마는 시작부터 자신의 마법진을 드러내고 방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들은 아스마의 마법진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시온에게 마법 폭발을 날리지만 그것이 그에게 닿기 전에 요격된다. 시온이 자동 요격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스마는 시온의 토속성 마법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도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이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그의 마법이 미지의 기원을 가졌더라도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온은 검을 움켜쥐고 한 번의 휘두름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스마에게 말한다. 아스마는 그 검에 압도되는데 그것이 스마트로드와 물리적인 칼날둘 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시온이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시온의 반격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아스마는 감탄한다. 그리고 그는 시온의 뚫을 수 없는 공간을 깨뜨릴 준비를 한다. 시온에게 아스마는 어디선가 나타난 불규칙한 돌연변이이며 그는 그를 불결한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 학교의 조화를 방해하는 자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온은 확신한다. 아스마가 자신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없다고 말이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시온의 마무리 기술을 보려고 흥분해 있다. 아스마에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시온의 마법에 갇혀 도망칠 수 없게 된다. 시온은 아스마가 갇혔다는 것을 알자마자 움직임을 시작하고 뮤네는 경외심에 지켜본다. 아스마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면서 말이다. 왜냐하면 시온의 배기는 뵐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조차도 말이다. 배기가 아스마에게 향하는 동안 그는 넥타이를 풀며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넥타이에 경화 마법을 걸어 그것을 바위처럼 단단한 물질로 바꾼다. 이것으로 그는 시온의 공격을 막아내고 심지어 산산조각낸다. 이는 시온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아스마가 넥타이 하나로 시온의 치명적인 기술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시온은 또한 소멸 마법을 발동하여 자신을 묶고 있던 구속 마법을 소멸시킨다. 자유로워지자 아스마는 사라지고 시온의 등골에 한기를 느끼게 한다. 한편 아스마는 반격 준비를 하고 있고 시온은 그저 이 생각만으로도 당황한다. 아스마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절대 공간을 강화한다. 아스마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자 그가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자동 요격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다. 거대한 손이 아래에서 솟아나 아스마의 공격을 막고 시온에게 아스마에게 일격을 날릴 충분한 시간을 준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 일격을 피하는데 성공하고 시온을 쫓기 전에 검을 던져버린다. 시온은 아스마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아스마는 입자 소멸 마법을 계속 유지하여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것은 아스마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녹여버린다. 그가 시온에게 다가가는 동안 그가 시온에게 막 다다르자마자 그는 또 다른 검을 꺼내 시온에게 강하게 휘두른다. 릴리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아스마가 두 번째 연계도 숨겨두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온은 아스마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고전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아스마는 그가 버티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싸움을 끝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시온은 또한 아스마가 자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첫 번째 상대라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비검수를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바로 그때 시온은 그의 마검을 해방시킨다. 환한 빛을 내뿜는 희미한 보름달. 아스마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시온은 그의 가슴에 직격탄을 날린다. 문에는 미소를 짓는다. 이것은 결합된 검술이기 때문이다. 마법을 교란하는 검과 꿰뚫는 마법 검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조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일격은 그의 가슴에 직접 명중하고 아스마의 몸에 원자 피해의 파동을 보낸다. 아스마는 기동력을 잃고 땅에 쓰러지며 릴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른다. 아스마가 반응이 없자 시온은 아스마가 죽었을까 봐 걱정한다. 그가 일격에 너무 많은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시온은 심판에게 아스마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심판은 서둘러 그렇게 한다. 시온은 이미 아스마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수였다는 명목 아래 갑자기 아스마는 좀비처럼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또한 섬뜩하게 보인다. 시온은 아스마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기겁한다. 그의 마검술의 비기를 아스마는 시온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틀렸다고 말한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온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아스마는 그에게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었다. 아스마가 시온에게 걸어가고 그는 다시 비검술을 사용할 준비를 하며 당황한다. 아스마는 자신의 몸의 만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지만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는 이전에 시온에게 입은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질질 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싸움을 일찍 끝낼 계획을 세운다. 아스마는 마법회로 안의 마력을 압축하여 임계치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일시적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것이 처음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매우 강하게 빛나면서 그는 그것을 쉽게 해낼 수 있었다. 아스마는 강한 상대와 맞붙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를 건설과 실험에 몰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장에서 아스마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동안 시온은 그것을 그를 공격할 기회로 본다. 시온은 마무리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아스마가 그의 뒤에 나타나고 시온은 그 남자의 빠른 속도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궁금해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종류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아직 비밀 병기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형말을 풀어놓는다. 그의 사형만은 아스마의 다리를 붙잡기 위해 아래에서 솟아오른다. 시온은 아스마를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스마의 움직임을. 하지만 아스마는 사형말을 끌어내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스마는 한 손으로 그것을 종이처럼 멀리 던져버린다. 마법 주문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이다. 방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며 아스마는 시온에게 말한다. 자동 요격 능력을 사용할 선택지가 이제 사라졌다고. 그가 그의 사형말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시온은 이것을 보고 몸을 떨었다. 그리고 아스마는 그에게 다가간다. 그에게 끝났다고 말하며 시온은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최고의 일본 검사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수단을 소환하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3000년 전 아스마는 시온을 우연히 발견했다. 새로운 마법을 개발하고 있는 시온을. 그것은 자기 안에 숨겨진 능력을 끌어내는 마법이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말한다. 고유 만화의 양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약 10배 정도.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감탄했다. 하지만 시온은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전자 안에 잠재된 잔인한 면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사용되면 이 때문에 시온은 그것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험에 적합한 인간을 찾았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므로 아스마는 그에게 실험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스마는 시온에게 그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의 새로운 마법에 의지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면서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시온은 이 마법을 발동시키고 그의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스마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된 채로요. 아스마조차도 그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력 회로를 증폭시켜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신체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시온의 미친 듯한 속도에 아스마는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온은 그를 비웃으며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파괴적인 능력이 날뛰자 아스마는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년 전부터 다른 이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시온이 여전히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내 시온은 아스마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그의 작전이었습니다. 아스마는 그가 미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시온은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에 기뻐하며 아스마에게 자신의 최후의 비기로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십 개의 일격필살 마법검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희미한 초승달, 아스마는 걱정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말이죠. 눈앞에 닥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마는 시온의 비기를 가로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아스마는 마법진을 구축합니다. 시온의 맹공을 막기 위해서요. 마법진은 거대한 3차원 렌즈를 형성합니다. 시온의 첫 공격이 아스마가 설치한 거대한 렌즈에 닿습니다. 시온이 주입한 분석 기술 외에도 그는 마법진에 새로운 배열을 추가했습니다. 접촉 대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대신 노출된 원시 정보를 아스마에게 직접 전송했습니다. 아스마는 자신의 뇌 속에서 고속 분석을 수행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참조하면서요. 이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그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온의 빠른 배기 공격을 느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 공격들이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인지 가늠하자면 아스마는 이 모든 것을 단 0.1초 만에 해냈습니다. 그가 마치는 순간 그는 시온의 공격을 막고 반격합니다. 시온을 뒤로 밀쳐내는 파도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스마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아스마는 시온의 검을 잡고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시온의 얼굴을 아주 세게 때립니다. 그를 땅에 쓰러뜨리기 위해 아스마는 시온에게 검을 겨눕니다. 항복하거나 최악의 방식으로 찔릴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계속하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용감하거나 고집스럽게 행동할 경우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시온은 아스마에게 어떻게 자신의 공격을 예측했는지 묻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미소를 짓고 그의 혼란을 이해합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법 분석실 안에 있는 그의 뇌에서 순환하는 만화를 증폭시키기 위해 시온은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과학이 고대 마법과 실제로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에게 이지아 덕분에 이런 대책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싸움에 오기 전에 이지아 덕분에 이지아는 아스마에게 시온이 공격적인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온이 온화한 정상적인 인격과 공격적인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자아를 물리칠 때까지 시온은 평범한 마법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그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은 대마법사이므로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편 학생들은 아스마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관중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투 후 시온의 무색무취한 패배 소식이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에 남을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미래 세대에 걸쳐 아스마는 시온을 물리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 혜택이 있는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마법 분석실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간처럼 아스마는 이것을 달성하게 되어 기쁩니다. 매일 방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임무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아스마는 만들어질 것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날 늦게 아스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 대한 그의 지식은 깊어졌다. 그는 또한 지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문화적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도 3000년 전과 현재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대에서 현대로 전해진 것들이 있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이 단절의 원인은 대재앙이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마법은 쇠퇴하고 과학은 발전한다. 아스마는 그것이 그저 쇠퇴였을 뿐이라 기뻐한다. 완전한 근절이 아니었다는 것에 고대 마법은 소수가 되어 이단으로 취급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과학의 힘 덕분에 그것은 현대 마법으로 재편성되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힘을 사용하려면 재능이 필요한 고대 마법과는 달리 그리고 관점을 넓히자면 오래전 아스마를 배신했던 왕국은 멸망했다. 하지만 아스마가 예전 부하 셋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는 뮌도 아카데미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사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왕도 현대 시대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그때 아스마의 예정된 알람이 울린다. 아스마는 마감 기한이 있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작업해야 할 아스마는 깨닫는다. 젊은 아스마가 자신이 발명했던 것을 작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대에 그가 모든 것의 창시자이므로 아스마는 그것을 순식간에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그때 테이블 위에 있는 쪽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열자 그는 거기에 쓰인 것들이 잉크로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잉크를 지운다. 그리고 그것이 버킷 리스트라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것은 아스마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중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끈다. 그것은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이때 아스마는 젊은 아스마의 소원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젊은 아스마가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므로 나이든 아스마는 그의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스마는 제대로 된 학생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아카데미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가 학교를 걸어갈 때 학생들은 그가 갑자기 어떻게 변했는지 모두 놀란다. 그는 한때 학교의 쓰레기였지만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다. 심지어 이즈야가 그를 따라다닌다. 그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그가 무색의 마법사라는 사실이다. 이즈야, 그 후 S4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이 새로운 파벌을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게다가 이즈야는 동아리방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시킵니다. 아스마는 그의 일에 만족하며 모든 것을 칭찬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학생 언론에 의해 기습당합니다. 아스마에 대한 조사를 마친 언론 말이죠. 그들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S4 멤버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도요. 언론 멤버들은 아스마를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 걸어갑니다. 언론 멤버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언론 멤버들은 항상 끈질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아스마를 쫓아갑니다. 반면에 이즈야는 아스마를 반문까지 바래다 준 후 떠납니다. 그리고 아스마가 막자리에 앉으려 할 때 언론 멤버들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그 여성에게 보란듯이 언론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끈질깁니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킵니다. 아스마가 자신의 질문에 답할 때까지는요. 그 여성이 끈질기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깨달은 아스마는 릴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비서이기 때문이죠.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스마는 언론에게 릴리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와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수업 중이니 방과 후에 하라고 권합니다. 그 여성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스마에게 질문을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녀가 가고 난 후 아스마는 릴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녀의 노력에 대해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아스마는 유명해진 이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그는 비밀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말이죠. 한편 릴리는 아스마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놀랍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또다시 아스마의 연인이 누구인지 공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스마는 평범한 학생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1위를 차지합니다. 그의 승리를 매우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그가 마법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초의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스마는 또한 그 몸에 정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스마는 이즈야의 동아리방 신청이 수영장을 나온 후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몸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수영 수업이 그날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는 마법 분석실에 들를 생각을 합니다. 아즈야와 대화를 마친 후 갑자기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낯선 형체를 발견합니다. 그 형체는 한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도 전에 그 소녀는 다가와서 뮤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스마에게 그를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즉시 경계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침착한 척합니다. 뮤네에게 그녀가 현재 남자 화장실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뮤네는 자신이 올바른 곳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스마는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들어와 그녀를 찾기 전에 그녀가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스마에게 그들만이 거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스마는 뒤돌아보고 모든 것이 이미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생들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법 공격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는 상황을 더 잘 분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자신과 뮤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아스마는 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탈의실을 통해 서둘러 나가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그의 뒤에서 뮤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를 충격받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할 때 그는 그녀가 실제로 언제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뮤네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의 몸이 유혹적이라며 옷을 입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아스마는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집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순간이동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단을 맞춰주며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옷을 입는 동안 뮤네는 아스마가 조심스럽게 서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침착하라고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그를 해치려 했다면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단지 그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스마는 이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몸에 충분한 공포를 주입했음을 확인한 후
무은은 마침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수마에게 자신이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아이돌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수마에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응시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그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3000년 전 그녀의 움직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마는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은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고대 마법의 어떤 징후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새로운 마법을 습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부활한 후 무은은 곧 아수마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 대해 그에게 말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녀가 그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무은은 사마귀 같은 동물의 예를 들며 시작합니다. 항상 수컷 배우자를 잡아먹는 동물들 말이죠. 그녀는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수컷 배우자를 잡아먹는 생물들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쓸모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은은 반면에 자신은 우월한 수컷에게 지배당하고 잡아먹히기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한 수컷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강한 남자에게 지배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수마에게서 나는 우월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S4의 다른 세 멤버를 물리친 그에게서 말이죠. 뜬금없이 그녀는 아수마가 사디스트라고 덧붙입니다. 아수마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은은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의 힘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아수마의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아주 가까이서 배기 공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그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배기 공격을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속도가 그를 능가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검격보다 빠르다는 것을. 아수마는 그 뒤에 다른 속임수가 있다며 이 생각을 일축합니다. 무은은 아수마에게 실망시키지 말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아수마는 반면에 마침내 정신을 차립니다. 무은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 아수마는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담으며 그때 무은의 공격에 팔을 베입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공격이 그의 다리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무은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그녀를 이길 수 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만약 그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 앞에 절해도 좋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도 된다고. 또 뮤네는 아수마 같은 사디스트를 꺾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이 모든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아수마는 침묵했고 뮤네는 계속해서 그의 몸에 피해를 입혔다. 뮤네는 아수마에게 움직일 엄두도 못 낼 만큼 겁먹었냐고 비웃으며 그는 완전히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아수마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아수마는 마침내 침묵을 깬다. 그리고 뮤에는 그가 목숨을 구걸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수마는 그녀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절대 엎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기 때문이다. 혹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수마는 뮤를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몸에 분노의 파도를 일으킨다. 아수마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의 강한 남자와 지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아수마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자신은 연인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아수마는 뮤엔을 비웃는다. 자신이 그를 통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며 왜냐하면 자신이 그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뮤엔을 화나게 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수마에게 상황을 역전시켜 자신의 말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남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분노하여 마법 공격을 아수마에게 퍼붓는다. 그리고 그는 초기 공격을 막아낸다. 하지만
뮤네는 그의 가슴을 베는 또 다른 공격을 이어간다. 하지만 아수마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적으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뮤네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왜냐하면 아수마는 반격조차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수마는 마법진을 꺼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 마법진의 대상으로 삼는다. 뮤네는 이것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그녀는 아수마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수마는 이어서 뮤네를 비웃는다. 그녀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뮤엔의 함정을 뚫을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수마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아크 마법사가 뮤엔의 공격 궤적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적의 정신을 펼쳤다. 분석 스킬을 공중에 주입했고 뮤는 그를 공격하는 동안에도 그는 허점을 찾기 위해 환경을 분석하고 있었다. 지뢰 중 하나가 실수로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는 이를 통해 공격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다른 위상에서 온 공격이었다. 그는 공격이 너무나도 빨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직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에 자신을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아스마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뮤의 공격 속도가 검사보다 빠르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다. 시온과 같은 검사보다도 말이다. 그러나 아스마는 그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시계가 오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스마는 자신이 현재 지연 마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인식을 방해하는 마법이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류 본인이 마법을 시전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아스마는 그렇다면 다른 마법사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항상 그 주문을 유지하고 있는 마법사 말이다. 결국에는 그는 인공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며 그들 모두가 뮤의 사형마라는 것을 알고 보니 뮤는 샤워실에 자신의 사형마가 섞인 물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사형마가 대상에게 더 많이 달라붙을수록 그들의 인식이 더 지연된다는 것을, 그들의 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너무 느려져서 뮤의 움직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마법을 없애려면 자신을 날려버리는 마법으로 스스로를 강타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아가는 방향은 판세를 뒤집는 열쇠가 될 터였다. 아스마의 주문은 그가 사우나실로 날아 들어가자 발동된다. 그리고 그의 몸은 불길에 휩싸인다. 이는 결국 그의 몸에 붙어있던 뮤의 모든 사형마를 태워버린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셔츠도 타버린다. 아스마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그가 시간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는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혔다는 사실에 미소 짓는다. 뮤는 겁에 질린다. 자신의 마법 생물들이 모두 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다른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스마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녀에게 말한다. 그가 그녀의 몸에도 똑같은 마법 생명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아스마는 그들의 마법 효과가 고속과 민첩성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연과 가속이라고 한다. 아스마는 그녀가 함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두 주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말이다. 문에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아스마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문에는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고속 공격을 펼친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아스마의 인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문에는 다시 아스마의 뒤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게 강력한 아쿠아 레이저를 발사한다. 하지만 그는 공격이 닿기도 전에 사라진다. 아스마가 난데없이 그녀의 뒤에 나타나고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그녀는 자신에게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가 이미 그녀의 모든 도주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모든 만화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녀를 둘러싼 아스마는 강력한 공격으로 그녀를 때린다. 마법 공격으로 그녀의 만화를 산산조각내고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문에는 무릎을 꿇고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그녀의 만화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아스마는 그녀에게 경기가 끝났다고 말하며 다가간다.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갑자기 아스마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그는 문해가 남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그녀가 말했던 것이냐고 묻는다. 그녀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말했을 때 말이다. 남자 화장실에 있음으로써 문해는 고백하며 말한다. 그녀는 몸속의 물을 조종해서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만화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아스마에게 알려준다. 강한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자신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라고. 문해는 아스마에게 자신을 비웃어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녀에게 수건을 덮어주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녀의 옷을 망가뜨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문해는 너무 놀라서 아스마가 자신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한다. 그녀에게 사과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을 여자처럼 대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아스마는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밝힌다. 사실 그는 그녀의 스마트로드를 수리하는 것을 기꺼이 돕겠다고 한다. 그리고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의 공격을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문해의 얼굴은 완전히 빨개진다. 그녀는 아스마가 완전한 신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스마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것에 대해 만약 그가 그녀를 이길 수 있다면 그녀를 물리치는데 성공했으니 그녀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학원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마법 설계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자신의 소망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무엔에게 S를 떠나 자신의 파벌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무엔은 아스마에게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아스마는 실제로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모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에 무에는 완전히 얼굴이 붉어진다. 아스마는 예비 교복을 가져오자고 제안한다. 누가 나타나기 전에 그는 또한 그녀에게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알려준다. 마치 지나치게 신난 아이처럼 무에는 그를 아스마 경이라고 부르며 그의 위대함을 인정한다. 나중에 학원장이 집무실에서 자신의 사형말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인다. 놀랍게도 그녀는 3000년 전의 왕과 소름 끼치게 닮았다. 그는 사형마에게 묻는다.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사형마는 화면에 조사 결과를 비춘다. 사형마는 아스마와 무엔의 싸움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학원장을 충격에 빠뜨린다. 아스마를 본 순간 그는 그를 전에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스마가 얼마 전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그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본 후 학원장은 아스마가 바로 그 아스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3000년 전에 그는 어린 아스마의 자해 시도가 늙은 아스마에게 그의 몸에 환생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학원장은 아스마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것에 놀란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을 묶는 운명의 사슬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는 그 사슬을 끊고 아스마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학원장은 사형마의 작업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는 사형마에게 고품질 마석을 준다. 스와락이 기업이 만든 것을 보상으로 사형마는 기쁘게 마석을 받아 먹는다. 얼마 후 아스마는 수업 시간에 노트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생님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리고 철학의 선구자들에 대해 소크라테스처럼 선생님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체 학급이 우아한 아스마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릴리는 신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날 아스마를 인터뷰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이 끝났고 선생님은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서 기뻐했습니다. 릴리는 이어서 그에게 신문부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릴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스마는 이어서 릴리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아스마가 이렇게 말하자 릴리는 얼굴이 붉어져 터질 듯합니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들이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릴리는 이를 받아들이지만 그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돌아서서 떠납니다. 릴리는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스마는 이어서 마법 분석실로 향하고 바로 그날 혁명적인 마법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소녀가 갑자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스마는 자율 AI, 자신이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만든 조수가 드디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AI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법 개발의 부수적인 프로젝트로 말이죠. 아스마는 AI가 충분히 빨리 완성된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만져 그녀가 홀로그램 몸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I는 이어서 아스마에게 시뮬레이션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천 가지 패턴을 재현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개발 중인 새로운 마법에 관해 방 안에서 말이죠.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AI는 그의 명령을 인정하며 아스마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알고 보니 아스마는 AI를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현대 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스마는 처음에 현대 마법이 형편없다고 생각했지만 더 배우고 나니 그 마법이 사실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AI가 더 강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계속 가르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일반 지식에 관해서는 전체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릴리에게 의존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마가 미처 알기도 전에 그 과정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스마는 자신이 진급한 계급에 감사했다. 그것이 그에게 마법 분석실에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AI가 아스마에게 최소 8시간은 쉬라고 말했다. 그녀의 스캔 결과 그가 피로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동의했다. 환생한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싸워왔다고 말하며 그는 현대 세계가 매우 자극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안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스마는 AI에게 조언에 대해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떤 칭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소스 코드일 뿐이라고. 아스마는 그녀의 루틴 자체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스마는 그녀의 GPU가 독일제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독일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발로 정했고 발은 겸손하게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심지어 얼굴을 붉혔고 아스마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그녀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잠시 후 발은 그에게 시뮬레이션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스마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 보였다. 바로 그때 아스마에게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스마는 발에게 발신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발신자가 아카데미의 학장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학장은 아스마에게 즉시 학장실로 오라고 말했다. 이것 때문에 아스마는 자신이 왜 소환되었는지 궁금해졌다. 학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스마는 발에게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특정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고 그녀가 그것을 마치면 그의 이름으로 아지아에게 자료를 보내라고 말했다. 발은 그 명령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게 학장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아스마는 자신이 학장에 3000년 전 회상 속 사형마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전사들이 이 세계 생명체들과 교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오메가 전사들은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왕국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적들이 협동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전사들을 전멸시킬 것이었다. 위험에 직면해서도 전사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찰나 아스마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공격을 막고 오메가들을 한 번에 쓸어버렸다.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여 먼지가 가라앉자 전사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어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상황을 원로원에 보고하라고 말한다. 아스마는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죽은 전사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한다. 잠시 후 그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그와 합류한다. 네 사람 또한 늦게 도착한 것에 화를 낸다. 그것은 셀 수 없는 전사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지아는 그때 제안한다. 침략자들을 전멸시킨 사실에서 이안을 얻으라고. 미오는 그 생명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것들을 마법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오는 그 생명체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밝힌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아스마는 그때 동료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가신 침략자들에게 갑자기 멜왕이 현장에 나타나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한다. 아스마는 즉시 그에게 절하여 환영한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일어서라고 재촉한다. 아스마는 왕에게 위험하니 이 지역을 떠나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멜은 그가 알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스마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한다. 침략자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모든 것이 멜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고 밝힌다. 그리고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자들은 저지되었다. 멜은 아스마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팔에 베인 것을 알아차린다. 아스마는 그에게 단지 긁힌 상처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멜은 그를 무시한다. 그는 자신의 로브 한 부분을 찢어 그것으로 팔을 감는다. 아스마를 놀라게 하면서 멜은 아스마에게 자신은 예지력을 제외하고는 힘이 없으므로 아스마를 돕는 것은 자신에게 큰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멜은 왕국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언급한다. 자신의 힘으로 분명히 왕국에는 마법 지팡이에 대한 전설이 있다. 지혜의 체계, 멜은 아스마가 지팡이라고 믿는다. 자신이 책인 동안 아스마는 왕의 말에 영광스러워한다. 그리고 멜은 그에게 자신을 믿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제 현재의 아스마는 왜 그 기억을 떠올리는지 궁금해한다. 교장실로 가는 길에 잠시 후 아스마는 사무실에 도착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놀란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아래로 마법진이 나타나 그는 다른 곳에 와 있다. 그는 방금 텔레포트 마법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때 멀리서 학원장의 사형마가 그를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된다. 그제야 아스마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